몇 쪽이죠? 115페이지 115페이지. 색칠. 혹시 질문들은 없나? 좀 괜찮았어요. 별로 없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번 주에 정상적으로 테스트 봅니다. 네. 네.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죠? 네. 네. 자, 이제 잘 보세요. 문제는 거기서 세 개가 있는데 세 개의 문제 기준 그 유형 08이죠. 115의 유형 08. 네. 77번, 78번, 79번 중에서 79번이 기준이에요. 네. 자,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죠. 네.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중학교 때도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때랑 틀린 게 여기는 지금 제목이 색칠하는 경우의 수라고만 돼 있는데 네. 인접하는 지역은 다르게 색칠하는 경우의 수예요. 네. 물론 니네들한테 중학교 때 스타일대로 물어볼 수 있지만 이거는 유형별 문제집이니까 인접 지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는 색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문제 풀다 보면 그건 알게 돼요. 자,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79번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이런 모양을 칠한다고 해봅시다. 네. 색상도 조심해야 돼. 문제 잘 읽어봐야 돼. 4개 영역이라 해가지고 색상이 4개라는 보장이 없어요. 5개일 수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3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형은 칠했던 색깔 또 칠하는 건 상관없어요. 인접 지역만 다른 색깔만 칠하면 되니까. 그죠? 네. 저번에 개념편에서 대충들 읽어본 것 같아. 네. 그래서 보면 색깔의 종류가 빨강, 파랑, 왜 이걸 썼지? 노랑, 초록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칠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4가지야.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레드를 칠한 경우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어서 칠해야 되거든. 네. 그럼 여기는 3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피해서 칠하는 거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칠했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인접지압을 칠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를 칠해도 되고 여기를 칠해도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를 칠한다. 네. 그러면 여기가 여기 색깔을 피해 가지고 이걸 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얘가 왜 문제가 되냐 잘 보세요. 내가 얘를 피해서 칠했다? 그럼 니네 뭐라고 할래? 블루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칠해지는 경우의 수가 요거 2개 피해야 되니까 2가 되는데 네. 내가 여기를 블루가 아니라 레드를 칠해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네. 그러면 이거 칠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2지만 이렇게 되면 같으면 이게 3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곱의 법칙에서 몇 곱하기 몇이 됐든 몇 곱하기 몇이 됐든 그거는 수영도로 그렸을 때 그 밑에 쳐지는 새끼 가지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곱하기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4 곱하기 3이면 4개당 3, 3, 3, 3 이래 생겨야지. 수업을 그렸는데 3, 3, 2, 2 그러면 이건 4 곱하기 3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것 따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가 이런 애매함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유형이 이게 779번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잘 유형 설명을 들어갈게요. 경우의 수는요. 하긴 뭐 수학이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지만 뭐 함수나 다른 단원에서도 특히 인수분해 이건 이렇게 풀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이 4개짜리일 때는 3개, 하나, 2개, 2개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애들이 토를 안 달다가 여기 오면 이건 이렇게 풀어. 그럼 저번에 그거는 그렇게 안 풀었는데 이건 왜 그렇게 풀어요? 아니면 내지는 저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될 건데 하고 토를 달려. 이 싼 것들이. 근데 이해가 가는 게 경우의 수는 금방 할 것 같거든. 근데 문제는 경우의 수에서 제시하는 방법도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그걸 족보를 설명하는 사람이고 좀 시간이 많으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그 문제점의 풀이의 문제점은 어느 게 있나 찾아볼까? 그래 여기까지 맞지만 여기부터 문제가 생겨. 뭐 이런 거 다 설명해주고 싶거든요. 실제로 수능을 그렇게 하면 애들이랑 그걸 상의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배워도.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다 설명하기가 좀 그런 거니까 이게 족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뭐냐 하면 인접 색깔 칠하는 문제는 주어진 맵이 지도죠. 주어진 맵이 점대칭이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그러면 779번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랬고 이것도 점대칭이 성립이 되는 거야. 점대칭이 성립이 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주 보는 게 지금 두 쌍이죠. 네. 두 쌍 다 필요 없고 마주 보는 두 쌍 중 한 쌍을 잡아가지고 요걸 갖다가 같은 경우로 칠할 때하고 다른 경우로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풀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 해법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요걸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경우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빨강을 칠하든 파랑을 칠하든 노랑을 칠하든 녹색을 칠하든 어쨌든 같은 경우니까 네 가지가 일단은 되고 그럼 이제 이걸 4라고 깔았다는 얘기는 지금 영역을 2개 칠했다는 거야. 같은 경우로.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3가지가 들어오고 여기에도 3가지가 들어온다. 이렇게가 되는 거고. 네. 다른 경우로 온다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4가 되면 여기는 3이 되고 네. 다르니까 여기는 2가지가 되고 여기도 2가지가 된다. 이거 따르기 예산에서 더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대칭이 성립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9번도 거기 책 보세요. 5가지 색상이다 뭐다 이건 문제들 확인해 보시고요. 네. A부터 칠하는 거예요. 색깔을 칠하는 문제의 경우 수는요. 점대칭이 되든 점대칭이 안 되든 최초 선택은 인접 지역이 가장 많은 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이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77, 78, 79 상관없이 점대칭이 성립이 되든 점대칭이 성립이 안 되든 색깔 칠하는 문제는 가장 우선 인접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을 먼저 칠한다.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면서 점대칭인 경우는 이렇게 한 쌍 잡아서 때려버린다. 자, 계속 설명이 이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79번 문제를 푼다 그러면 A부터 7에 당연히 몇 가지? 5.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그냥 5 곱하기 2라고 깔아놓는데 BD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로 푼다 이거죠. 그러면은 같은 경우 다른 경우가 다 헤드가 5 곱하기로 시작하는 건 맞겠죠. A는 7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77번을 보세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판단해야 돼요. 77번 도형은 점대칭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맵을 보죠. 이 맵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고 찌그러져서 나온다 하더라도 점대칭이 성립된다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인접 지역과 마주보는 상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점대칭. 누가 더 많이 접하고 덜 접하는 게 나오는 건 점대칭이 아니죠. 근데 779번의 경우 보면은 B와 D는 만날 수가 없고 A하고 C는 만나고 있고 그럼 벌써 거기서 차별이 되죠. 영역이. 그러니까 이건 점대칭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A부터 7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그 개념편에서 그냥 봤던
그런 경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개념편 설명을 할 적에도 77번 문제의 스타일을 필수 예제로 하고 그 밑에 779번을 약간 마지막 문제로 놨는데 실전에서 우리가 실전급을 놓고 봤을 때 대표 문제는 779번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어쨌든 해결을 해볼게요. 77번 문제. A 네 가지 가능하죠? 네. 그 다음 C를 가든 B를 가든 상관은 없어요. C를 간다 그러면 세 가지가 되겠죠? 네. 그럼 B는 두 가지가 되고 D도 두 두 가지.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4, 3, 2, 2 뭐 이런 식으로 네. 갈 수가 있겠죠. 778번은 어디부터 칠해야 되겠어요? 네. A 뭐 C부터 칠해 상관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A가 더 많이 접해 있냐 C가 더 많이 접해 있냐 맞아요. C가 더 많이 접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A C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건 분명해요. 내가 A를 먼저 추리를 한다고 해도 크게 오답은 안 나거든요. 근데 그림 보세요. A 칠한 다음에 B로 가는 거는 안 돼요. 인접지역으로 가야 돼요. 네. 내가 보여줄게요. 자, A 먼저 갈게요. 5죠? 네. 그 다음 C는요? 4. 4죠? 그 다음 B는요? 3. 4죠? D는요? 3. 3, 2는요? 4. 그럼 너희가 지금 말한 거에 인수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인수를 하면 5 하나, 3 하나, 4 3개 이렇게 나와요. 네. 그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뭘 먼저 칠한지. 근데 만약에 H라고 B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5라고 나와버려요. 아무리 순서가 바뀌어도 좋지만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든 4가 막 순서가 바뀌든 어쨌든 중요한 건 5 하나, 3 하나, 4 3개 그거는 확정이거든. 근데 만약에 H라고 B로 가버리면 5 곱하기 5 되거든. 그거는 뭐 나머지 B, C, D를 아무리 조작을 해도 그거는 정답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네. 네.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점대칭이든 아니든 인접지역이 가장 많은 거 우선으로 칠해주고 네. 점대칭이 성립되는 칠판 예제하고 79번 뭐 비슷하죠? 요게 더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들은 한 쌍 마주보는 거 잡아서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케바케로 나눠 풀어라. 별 볼 일 없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인접지역이 많은 것부터 칠해주되 뭐 그게 약간 어떤 거는 인접지역 2개, 3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먼저 칠한 다음에 곱하기로 갈 적에 전혀 동떨어진 대로 영역을 점핑을 하면 계산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그건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가면 C를 먼저 가는 게 좋겠죠. 그죠? 네. 78번 C 먼저 한다고 해볼까요? 자, C 해볼게요. 5죠? 네. 그 다음 뭐 A로 가볼까요? 4죠? 네. 그 다음 D는요? 4. 3이죠? 네. 2하고 B는 당연히 얼마 수밖에요? 4. 마찬가지잖아요. 5 하나, 3 하나, 4 3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네. H라고 2로 가거나 H라고 B로 가는 그런 짓만 안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뭐 그냥 선생님이 하나 더 던지는 건데 이건 가볍게 보세요. 지금 칠판에 적은 문제 779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네.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또 많이 나와요. 입체 도형인데 요거 칠하라고 나와요. 당연히 인접지역은 다른 걸 칠해야 되고요. 인접지역이라 그러면 요 밑면하고 요 옆면하고도 인접지역이죠. 그죠? 이 문제가 779번하고 똑같다는 거 이해하면 게임 끝난 거야. 뭐가 달라요? 779번에 나온 A가 요 밑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옆면끼리 다 붙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도 옆면끼리 붙어 있잖아요. 뭐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네. 오히려 전개도로 그리면 옆면끼리가 떨어지지만 연결 상태로 보면은 전개도보다는 이거의 연결 상태는 779번이 더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몇 번하고 똑같다? 779번하고 100%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냥 외우면은 안 되고 단순히 7에 나가면 당연히 여기부터 칠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옆면 칠하면 요거 피해서 칠해야 되겠죠? 근데 네. 돌려가 칠했는데 이게 누구에 대해서 성립이 돼?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버린다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이 아니라 엄밀하게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봐야죠. 가운데.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대칭이 평면도형으로만 나올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 곱하기를 나가는 구조 아까 이해했죠. 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게 779랑 똑같다는 걸 예를 들어서 못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잠깐만 이게 같은 경우 다른 경우가 문제가 되네. 그걸 발견 못하면 그냥 풀어가지고 오답이 나온 거죠. 결론.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직접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5색상 아니면 4색상 그럼 그냥 색깔이 4개 있나 보다. 색깔이 5개 있나 보다. 이러면은 경우의 수가 죽은 경우의 수가 돼버려요. 구체적인 색깔을 잡아야 되는 거야. 네. 예전에 그 방학 동안에 선행할 때도 그 얘기는 했었죠. 뭐 5명을 줄을 세운다. 그럼 그냥 외운 경우의 수가 죽은 경우의 수가 된다 그래서 5명을 실제로 나 포함해가지고 친구들 4명을 떠올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반 애들 5명 제일 말 안 듣는 애들 갖다 딱 해서 내가 줄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 색깔 칠하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순열입니다. 자,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단원을 보면 순열이라는 게 있고 순열 다음에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순열은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가 순열이고, A 뽑히고 B 뽑히고 B 뽑히고 A 뽑히고 그거 다른 걸로 봐야 된다고. 직책이 달라지니까. 네. 근데 조합에서는 A, B, B, A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순서가 고려됐느냐, 순서가 무시됐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는 게 약간 에필로그 격이 되는 그냥 경우의 수들이 있다 이거죠. 여기서는 좀 더 철저하게 족보화가 돼요. 더 단순해지고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여기도 있겠죠. 네. 그걸 들어가면 케바케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실제로 여기에서 연습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훈련이 중요한데, 그거의 대표 케이스가 약수개수 관련 문제, 그리고 오늘 색깔 칠하는 문제, 그리고 좀 흔치는 않지만 지불 방법의 수, 경우의 수는 좀 다른 거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다른 건 쉽게 하겠죠. 자, 순열 들어가 볼게요. 순열부터는 P 내지는 팩토리얼 내지는 C라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뭐 방학 때 한 번 했으니까 그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한번 날 잡아서 다시 한번 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기호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이웃하는 순열의 수를 가겠습니다. 이웃하는 순열의 수. 780번의 예를 들 건데 선생님은 조금 더 확장을 해보죠. A, B, C, D, E, F 5명이다. 이 중에서 A랑 C랑 D가 이웃하는 경우다. 선생님은 이걸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A, C, D는 죽고 나서 하나 붙어 다녀야 돼. 그러면 언제나 모든 아이디어는 노가다에서 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다 하진 않겠지만 문제에서 제시된 경우의 줄을 한 5개만 세운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것도 상상만 할 거야. 쓰진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쓰는 것들은 A, C, D끼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는 둘째 문제고, 어쨌든 A, C, D끼리 붙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어차피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경우는 A, C, D가 같이 붙어 다녀야 되니까. 아예 처음에부터 그냥 얘네들을 어떻게 버린다? 그렇죠. 묶어버린다는 거죠. 묶어버리면은 A, C, D가 한 명 취급이 되는 거니까 한 명, 둘, 셋, 4명처럼 줄을 세우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4팩토리얼이면 24거든요. 네. 그럼 말 그대로 이거를 그냥 한 묶음처럼이니까 내 안에는 안 들여다보고 그냥 이거를 가지고 한 뭉탱이를 보면 하나 둘셋넷을 바꾼 게 24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 24가지 하나들마다 각각마다 곱하기 각각마다 또 얘네들이 그 안에서 빠글빠글 바꾼다 이거죠. 네. 몇 가지 발생해요? 6. 3팩토리얼이 24가지마다 다 똑같이 24가지의 가지의 3팩토리얼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그래 4명 줄 세우니까 4팩토리얼 3명 줄 세우니까 4팩토리얼 경우의 수니까 곱하나 보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전문가들이나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경우의 수를 초보로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곱하기가 된 거는 이 각각마다 3팩이 똑같아야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고난도 문제나 실전 문제에서 여기 있는 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만 이건 100% 족보짜리죠. 네. 약간 족보 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걸 나올 때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때.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면 뭐 실전에서 조금만 응용을 해도 문제 못 풀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곱하기의 개념에 감을 늦추면 안 돼요. 음. 모든 것들마다 공평하게 똑같이 발생할 때 곱하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